결혼 40주년을 앞둔 어느 봄날 나는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으로 인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남자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내가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 편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그의 첫사랑에게서 온 것이었다. 편지 속에는 당신도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는 수진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지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남편 민수는 대학 시절 수진이라는 여자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미국 이민을 결정하면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민수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딸 지은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발견한 후 나는 민수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었다. 민수는 지난 10년 동안 수진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메일, 국제전화,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오늘도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당신 없는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나도 매일 당신을 생각해요.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백 통의 메시지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40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민수는 내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미국에 있는 그녀에게 가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딸 지은이에 대한 민수의 태도였다. 나는 민수가 지은이를 유독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단순히 딸바보 아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지은이가 수진과 닮았기 때문이었다. 민수는 지은이를 보며 수진을 그리워했던 것이다. 지은이는 현재 37세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 민수는 지은이의 결혼을 은근히 방해해왔다.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온갖 트집을 잡으며 반대했고 지은이 역시 아버지의 반대에 굴복해 여러 번의 연애를 포기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민수는 지은이를 통해 수진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은이는 수진과 정말 많이 닮았다. 큰 눈, 작은 코,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까지. 민수가 지은이에게 보이는 과도한 애정과 관심이 이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느껴졌다. 그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딸을 통해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민수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어왔다. 물론 처음에는 중매 결혼이었지만 함께 살면서 진짜 사랑이 싹텄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나에게 다정했고 가정적이었으며 바람기 하나 없는 성실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나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수진을 그리워했다. 나와 함께 있는 순간에도,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순간에도, 심지어 우리 딸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온전히 나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수와 수진의 대화 내용 중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이다. 아내는 당신만큼 아름답지도 않고 지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책임감 때문에 떠날 수는 없었어요. 우리 딸은 정말 당신과 닮았어요. 딸을 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나요. 이런 말들을 읽으며 나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40년 동안 나는 그저 그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을 뿐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처음부터 수진에게만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딸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그리움을 달래온 민수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지은이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었다. 민수가 가장 아끼는 딸을 데리고 떠나는 것만큼 그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특히 지은이가 수진과 닮았다는 이유로 딸을 이용해온 그에게는 최고의 복수가 될 것이다. 나는 먼저 지은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 지은이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진의 대화 내용을 직접 보여주자 지은이도 충격에 빠졌다. 엄마,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아빠가 37년 동안 나를 다른 여자의 대체제로 본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은이도 나와 같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은이는 며칠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7년간 자신이 받아온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점차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신의 연애를 방해하고 결혼을 반대해온 이유가 그런 것이었다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엄마, 저도 아빠한테 실망했어요. 저는 그냥 아빠의 추억거리였던 거네요. 37년 동안 저를 진짜 딸로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의 모습을 보려고 한 거였네요. 지은이는 결국 나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결심했다. 사실 지은이도 한국에서의 삶에 지쳐 있었다. 37세라는 나이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아버지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저도 이제 아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진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는 민수 몰래 이민 준비를 시작했다. 다행히 지은이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경력이 있어서 기술 이민으로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나 역시 지은이의 부양가족으로 함께 갈 수 있었다. 이민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 민수는 지은이가 최근 들어 바빠졌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지 우리가 이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지은이가 바쁘다고 하니까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생각도 해라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역겨움이 올라왔다. 우리는 집도 미리 정리했다. 40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은 내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해서 미국으로 송금했다. 민수 명의의 재산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복수를 위해 수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의 근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수진은 미국에서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 역시 민수와의 연락을 남편에게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수진의 소셜미디어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들이 올라와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민수와의 대화에서는 남편은 당신만큼 로맨틱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이 지루해요 라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녀도 결국 민수와 마찬가지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진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줄까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민수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진과의 연락이 끊어지는 것만으로도 민수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이민을 떠나기 일주일 전 우리는 가족 식사를 했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은이에게 온갖 관심을 보였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몸은 괜찮고? 회사에서 무리하지 마라. 아빠가 뒷받침해 줄게라는 말들을 쏟아냈다. 그 순간 나는 4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경험했다. 바로 극도의 혐오감이었다.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저런 남자와 40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역겨웠다. 지은이 역시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빠, 그동안 저를 많이 아껴주셨죠? 지은이의 질문에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당연하지. 너는 아빠의 유일한 딸이야. 아빠에게는 너보다 소중한 게 없어. 그 말을 들으며 지은이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저 남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지은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지은이를 통해 보는 수진이 소중한 것뿐이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다. 우리는 민수가 출근한 후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4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마음은 복잡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민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민수 씨, 4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40년 동안 사랑한 것은 저나 지은이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진이었군요. 더 이상 의무감으로 저와 살지 마세요. 지은이도 이제 당신의 그리움을 채워주는 도구 역할을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수진 씨와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떠난 후 민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극렬했다.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며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바뀌었다가 마침내 절망적인 메시지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은아, 아빠가 뭘 잘못했니? 돌아와라.
여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모든 걸 다 설명해 줄게. 제발 지은 이만이라도 돌려보내줘. 내가 뭘 해야 하니?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나 역시 필요한 연락만 받기로 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민수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지은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지은이는 나의 전부야. 그 메시지를 보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은이가 그의 전부라고? 지은이가 아니라 지은이를 통해 보는 수진이 그의 전부였을 뿐이다.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지은이가 워낙 능력이 뛰어난 직장인이어서 현지 회사에서도 금세 인정받았고 나 역시 새로운 환경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40년 동안 거짓된 남편과 살면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는 느낌이었다. 지은이는 특히 크게 달라졌다.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자 본연의 밝고 활발한 성격을 되찾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다. 엄마,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 아빠 눈치를 보느라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지은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국에 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한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수진을 마주친 것이다. 40년 전에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녀를 실제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수진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그녀는 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민수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저를 아시고? 여기서 어떻게? 남편의 컴퓨터에서 당신과의 대화를 모두 봤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도 민수와의 관계가 들통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단순히 옛날 친구로서. 친구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게 친구 사이인가요? 수진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앞으로 민수와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남편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려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 말에 수진은 더욱 당황하며 절대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수진과의 만남 후 나는 민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 씨, 오늘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연락을 끊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셨습니다. 40년 동안 두 여자를 동시에 가지려 했던 당신이 결국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로부터 온 답장은 절망적이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돌아와 달라. 정말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40년의 거짓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현재 미국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지은이는 연애하던 남자와 약혼했고 나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인 여성들을 도우는 일에 관심이 생겼다. 민수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해온다. 하지만 예전처럼 애원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허탈한 메시지들을 보낸다. 지은이 결혼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는 말도 전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정할 생각은 없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받고 있는 것뿐이다. 지은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한국에 있는 민수는 당연히 참석할 수 없었다. 지은이는 아버지 없는 결혼식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정말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추억 속 여자를 대신하는 역할이었으니까 이제 그 역할에서 해방된 기분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지은이는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40년의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며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랑 없는 결혼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그리고 거짓된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다. 민수는 수진을 못 잊어서 불행했고 나는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했으며 지은이는 왜곡된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해서 불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선택이었다.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민수의 근황을 듣는다. 그는 혼자서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수진과의 연락도 끊어진 상태이고 딸도 아내도 모두 잃었다. 40년 동안 2마리 토끼를 쫓던 그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홀로 남게 된 것이다. 이제 나는 61세다. 40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은 나이다. 지은이도 38세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우리 모두에게 2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민수에 대한 분노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 대신 그에 대한 연민이 생겼다. 40년 동안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가족도 가지지 못했던 그가 안쓰러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40년 동안 나를 속인 남편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내 딸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운전면허도 땄으며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상담해주는 일이 큰 보람이었다. 40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조언이 되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물었다. 그녀 역시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고민 중이었다. 용기는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생겨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나 역시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결혼한 지 6개월 후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39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건강한 임신이었다. 엄마,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행복해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물이 났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은이는 아직도 아버지의 간섭 때문에 결혼도 못했을지 모른다. 축하해, 지은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때 문득 민수 생각이 났다. 그는 손자를 볼 기회조차 놓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건 역시 그가 감수해야 할 결과였다. 지은이의 임신 소식이 한국에도 전해졌나 보다. 민수로부터 긴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지은이에게 전해주세요.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손자를 직접 보지 못하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고. 그리고 당신에게도 미안합니다. 40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당신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편지를 읽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제 와서 후회 안들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그래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지은이는 그 편지를 읽고 며칠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아빠, 저도 아빠를 원망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빠도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아기가 태어나면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지은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으니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 아이는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 속에서 태어난 생명이었다.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호프는 어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 지은이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 했다. 호프. 정말 우리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민수에게 손자 사진을 보내자 감격적인 답장이 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손자가 지은이를 닮아서 예쁘네요. 멀리서나마 축복합니다. 미국에 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한인교회에서 만난 60대 호라비와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부인을 병으로 잃고 10년째 혼자 살고 있는 신사였다. 부인께서 참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건넨 말이었다. 40년의 거짓된 결혼 생활 이야기를 처음으로 남자에게 털어놓았는데 그는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단지 내 고통을 이해해 주었다. 저도 부인과 30년을 살았지만 마지막 10년은 정말 사랑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부인의 아픔이 이해됩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63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했을 때 지은이의 반응은 의외였다. 엄마 정말 좋아요. 엄마도 이제 진짜 행복을 찾으셨네요. 40년 동안 혼자 버텨오신 엄마가 이제야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신 거잖아요. 지은이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들리는 민수의 근황은 쓸쓸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수진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그 남자 요즘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것 같아. 회사에서도 조기 퇴직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지인의 말을 듣며 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정심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법이에요. 나의 새로운 연인이 해준 말이었다. 그 말이 맞았다. 민수는 지금 자신이 40년 동안 뿌린 거짓의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3년이 흘렀을 때 나는 마침내 민수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분노도 원망도 미움도 모두 사라졌다. 대신 그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만 남았다. 새로운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된 나는 민수가 평생 그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졌다. 40년 동안 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가 얼마나 공허했을까. 민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민수 씨, 이제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4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당신도 나름대로는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남은 인생이라도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길. 미국에 온 지 4년째 되던 해 나는 재혼을 결정했다. 67세와 65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4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사는 기분은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결혼식에는 지은이 가족과 한인 커뮤니티 친구들이 참석해 주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런 엄마 모습은 처음 봐요. 지은이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나도 이런 내 모습은 처음이었다. 67세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다. 미국에 온 지 5년이 흘렀다. 지은이는 둘째 아이까지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나는 새로운 남편과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가끔 한국의 민수 생각이 난다. 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한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다. 단지 그도 평안하기를 바랄 뿐이다. 후손들에게 남기는 이야기. 손자 호프가 5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로 했다. 후손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된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았으면 했다. 할머니,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는 언제 볼 수 있어요? 호프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호프야,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엄마에게 아픈 일을 했어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단다. 하지만 호프를 사랑하고 계셔. 할아버지도 할머니처럼 새로운 가족을 만나시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렇다, 민수도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돌이켜보면 내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었다. 4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들을 민수에게 복수함으로써 얻을 수는 없었다. 결국 새로운 사람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찾을 수 있었다. 민수를 떠나온 것은 복수였지만 진짜 승리는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를 버린 것이 복수였다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아이들을 낳은 것이 진짜 승리였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한 관계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핑계가 될 수 없다. 나는 63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지은이는 37세에 진정한 연애를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75세가 되었고 지은이는 47세가 되었다.
호프는 15세에 씩씩한 소년이 되었고 둘째 소피는 12세에 똑똑한 소녀로 자라고 있다. 민수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간경화로 혼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임종 직전에 지은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너를 진짜 딸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했고 내 엄마에게 진심을 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너희들이 미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은이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도 마침내 평안을 찾았기를 바란다. 나는 새로운 남편과 함께 여전히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75세에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40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있었기에 지금의 진정한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지은이는 이제 두 아이의 훌륭한 엄마가 되었고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가끔 한국을 그리워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짓된 관계는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이든 여자라고 기혼 여성이라고 엄마라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40년의 거짓을 뒤로하고 시작한 새로운 인생 15년. 이 15년이 그 이전 40년보다 훨씬 더 값진 시간이었다. 진실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